뭐 내가 자주 했던 얘기기는 합니다. 빈칸 추론형 문제라는 유형 자체를 수학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안 본다? 어려운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 영어에서 빈칸 추론형 어렵지. 국어에서 빈칸 추론형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수학에서의 빈칸 추론형은 쉽다. 왜? 그냥 위에서 아래 단계로 내려가면서 네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시그마 변화잖아. 그치? 시작과 끝 바꾸는 거 아니면 안에 있는 식 바꾸는 거. 그런 것들 변화만 사실 잘 살펴보면 되거든. 근데 내가 그 얘기는 했어. 화통에서 나오는 빈칸 추론형은 어렵게 낼 수 있다. 왜? 자, 뭐뭐뭐뭐뭐 하는 사건 또는 뭐뭐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네모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뭐뭐뭐뭐 하는 사건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뭐와 뭐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수를 풀어본다. 1번의 경우의 수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데 찾아보면은 네모다. 그냥 경우의 수 자체를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경우를 나누는 게 사실 더 어렵기는 하지만 경우를 나누는 상황 안에서 경우의 수를 그 네모 값을 찾아가는 거는 또 너희들이 할 역할이야. C를 쓸지 P를 쓸지 파이를 쓸지 H를 쓸지 너희들이 스스로 나눠야 되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어느 단원이야? 통계잖아. 통계의 빈칸추론은 또 그렇지 않아. 통계의 빈칸추론은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알았죠? 자, 가보자. 일단은 뭐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이나 해볼까? 12명의 학생이 각각 주사위를 동시에 하나씩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점수를 얻거나 잃거나 뭐 한대요. 그때 마지막에 점수의 합을 X라고 할 때, 자, 여기까지 뭐 해? 어때? 결국은 점수를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뭐 6의 약수가 나오냐 다른 게 나오냐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6의 약수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 녀석의 확률은 일정하겠지. 그리고 12명이 주사위를 다 하나씩 던져서 걔네들의 점수를 싹 다 더한단 말이야. 그럼 뭐다? 그 12명 한 명 한 명의 시행을 그냥 하나하나의 시행이라고 생각해봐. 주사위 던지기 시행을 어떻게 보면 12번 반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주사위 하나씩 던져라고 바꿔놓은 것 뿐이지 그냥 혼자서 12번 던진 거랑 다를 게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 항문 풀어 넘어갈 수 있겠다. 대신에 뭐 6의 약수든 그게 아닌 눈이든 어쨌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나온 횟수를 y라는 확률 변수를 잡는다면은 y는 이 항문표를 따를 거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게 뭐다? 빈칸 추론형이 아니라 그냥 vx를 구하시오. 알았죠? 근데 지금 빈칸 추론형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고 있겠지. 잘 봐. 하고 있잖아. 6의 약수가 나오는 학생 수,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의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으니까 y는 이 항표를 따를 것이다. 그 얘기 하네 여기서. 12번 반복 시에 나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얼마예요? 6분의 4잖아. 1, 2, 3, 6 맞지? 3분의 2잖아. 그럼 가는 그걸 가지고 vy를 가지고 이제 vx를 구하기 위한 x와 y의 관계식 찾기지. 맞지? 뭐 해야 돼? 자, 몇 점을 얻어요? 6의 약수의 눈이 y번 나오게 되면은 4점을 얻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네? y번 4점만큼 얻고 12-y번 1점을 얻는다. 그거 정리한 게 위에 있는 거네. 그래서 3y 플러스 10이지. 가는 10. 알았니? 요렇게 찾아가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vy는 뭐예요? npq. 그럼 뭐야? 12, 3분의 2, 3분의 1. 약분 4. 그럼 얼마예요? 3분의 8. 그게 분산. 자, 다까지 다 찾았지? 이거는 라도 있냐 없냐? 내가 지금 밑에 안 잘라놔서. 없어? 그럼 가나다 끝이야? 그럼 답 나왔네. 여기까지. 알았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내가 빈칸 추론이 아닌 것처럼 처음에 풀어준 이유가 너네가 이항분포 정규분포에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이 문제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놓쳐서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질문한다고 했었잖아. 최근에 지금 2학년들 이항분포가 시험 범위라서 시험 범위 그쪽 이제 내신 대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질문도 하나같이 다 그거야. 이항분포 정규분포에서 나오는 질문은 MPQ 공식 까먹어서 그거는 대가리 맞아야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항분포를 왜 따르는지 왜 이걸 이항분포로 풀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거든.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알았지?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 구모 잠깐 뽑아줄 테니까 질문할 것 좀 정리하자. 가보자. 이 자식아,
9번은 자식아. 틀면 안 되지, 자식아. fx라는 다항함수 fx가 있었음. 어쨌든 다항함수 있었음. 부정적분을 네 문제 풀어야 돼. 그러나서 2fx 플러스 1에 대하여 한 부정적분을 u라고 하겠대. 그지? 그러고 나서 G3랑 EF3, G5랑 EF5 뭐 해야 되겠음? 말 그대로 fx, 대문자 fx, 대문자 gx를 찾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스몰 x가 뭔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스몰 fx를 부정적분 했다. 뭐가 나왔다? 뭐 대문자 f가 나왔다고 치자. 근데 이 f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인테그를 했다 치자. 뭐가 나왔어? g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 대문자 f와 g의 관계가 뭐야? 간다. gx가 이건데 요 인테그럴을 살짝만 풀어봐봐. 뭐야? 이 인테그럴 fx 플러스 인테그럴 1 맞지?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 x가 붙겠지. 맞지? 적분상수 c도 붙고 요 녀석이 뭐야? 원래는 이 부정적분과 이 부정적분은 다른 거기는 한데 뭐가 달라? 상수항만 다를 뿐이지. 그럼 그 상수항은 여기 뒤에서 맞춰준다 생각을 하면 그냥 얘는 EF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GX와 대문자 FX의 관계식이 나왔잖아. 이걸 가지고 C를 찾아줘. 그럼 여기서 답 나온다. 알았지? 끝. 11번 가보자. 어쨌든 똑같은 식을 다르게 부정적분 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은 뭐만 다르다? 상수항. 적분 상수만 다르다. 그것만 기억해. 정리할 것은 정리하세요. 자, 11번도 마찬가지. t가 이를 때 운동 방향에 대하여. 니은 t가 이를 때 위치에 대하여. 디귿 움직인 거리에 대하여. 자, 뭐야? 첫 번째 기억만 v에 대한 내용이고 니은 디귿은 v를 적분한 거에 대한 내용이다. 맞지?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v의 부호가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t가 1에서 v의 부호가 바뀌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와 거리에 대해서는 뭐 해줘? 위치는 어떻게 해줘? v를 적분을 하는 거고 거리는 어떻게 해줘? 절대값 v를 적분을 하는 거잖아. 그 두 개 차이 구분하겠니? 이 질문이잖아. 이 양반아. 어이? 알았어? 자, 한다. v는 일단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0이라고 쳤을 때 또는 그냥 인수분해만 생각했을 때 1, 3, 1, 7 되지? t-1, 3t-7 그러니까 v를 대충 그려보면은 처음엔 양수였나 봐. 근데 1일 때 3분의 7일 때 부호 바뀐다 맞지? 아 그래서 1일 때 부호 바뀌나요? 네. 어떻게 바뀌어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걸로 운동방향이 바뀝니다. 참이에요. 자, 그 다음에 t가 1일 때의 위치에 대하여 제일 처음에 어디서 출발? 원점에서부터 출발. 근데 요만큼 변화했습니다. 이거다 그치?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나타내주면 처음 위치 0에다가 뭐 해주세요? 0부터 1까지 v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7을 적분을 해주세요. 그 적분을 해서 3이면 참이고 3이 아니면 거짓이겠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t는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0부터 1까지는 양수잖아, 속도가. 그러면 저 녀석을 그냥 적분을 하면 되겠지. 아용. 그런데 1초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어? 음수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그걸 그냥 적분해서 더하면은 사라지겠지. 서로 상쇄되겠지. 그래서 뭐 한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의 방향으로 바꿔준 다음에 적분. 알았어? 그 녀석을 물어보는 거다, 찬영아. 뭔 말인지 알겠어? 잘 기억해놔. 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거잖아.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잖아. v와 절대값 v의 적분. 알았음? 그거 구분하세요입니다. 잘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15번 가보자. 정리. 문제 자체는 13번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자, 아무튼 15번 가보자.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아, 허리야. 그리고 F형이 0인 어떤 3참수가 있어요. 그때 gx라는 거는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마이너스 절대값 t.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어제는 그 녀석을 gx라고 잡았는데 gx에 대해서 g 프라임은 0이 되도록 하는 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어야 한대. 두 번째, gx는
x는 2에서와 x는 6에서 극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F6과 G2를 곱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아니,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음수가 되도록 하는, 곱해서 음수란 건 부호가 반대도록 하는 이란 얘기다, 그치? 그런 F8을 찾아봅시까? 찾아봅시까는 뭐야? 찾아봅시다. 알았죠? 자, 일단 너희들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만나면 뭐하니? 당연히 x에 0 넣어서 G빵 찾아보지. 찾아보면 당연히 0부터 0까지니까 0이겠지. 두 번째 뭐한다? 미분하겠지. 미분하면 여기서 나오는 G'이 등장하잖아. G'에서 어떻게 등장하세요?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 맞냐? 됐죠? 그때 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x가 몇 개? 4개가 나와야 된대. 아이고. 4개가 나와야 된대. 그지?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된대? 2와 6에서 gx가 극값이 나온다. 그럼 G'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G'x는 0이 나오면서 부호가 바뀐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지. 다시 한번 뭐 한다? 이 x들 중에 x는 2와 x는 6도 있나 봐. 맞지? 그 얘기 아닐까? 맞죠? 그곳에서 뭐 한다? 정확하게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자, 그때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내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이거야. 이 녀석을 너네가 케이스를 나눠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곱해서 음수란 거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거든. 0도 없고. 그러면 F6이 양수냐 음수냐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나는 지금 F6이 음수 먼저 여기서 깨져가지고 F6이 양수에서 답이 나오게. 일단 순서는 난 이렇게 할게. 뭐 양수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알았지? 자, F6이 음수일 때, G6이 음수일 때. 그러면은 F6이 음수란 거는 G2는 뭐라는 얘기야? 양수란 얘기잖아. G2가 양수란 얘기 어디 갔어? G2가 양수란 얘기가 뭐야? 0부터 2까지 절대값 ft 빼기 절대값 t를 적분을 한 개에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두 번째 F6이 양수면은 G2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G2가 음수란 얘기는 뭐야? 역시 한 번 더 0부터 2까지 절대값 ft 마이너스 절대값 t 적분을 했더니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이 얘기잖아. 맞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fx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 볼 거야. fx라는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가 되면서 f0이 0이 돼야 되고 f6에서는 음수가 되어야 한대. 맞지요? 그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절대값 f는 절대값 x랑 같다지. 그 말은 뭐야? fx라는 함수와 누구?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고점의 개수가 4개입니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기는 할 거야. 여태까지 나온 조건들 내가 정리를 했든 그냥 문제에 있지만 내가 읽지도 않았든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뭘 생각하면서 y는 x와 만나는 점,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 빗나갔다. 그 만나는 점들이 다 합해서 몇 개? 딱 4개가 되도록. 그거 조절하면서 그려보자. 알았지? 자, 일단 F0은 얼마? 0이었어요. fx는 반드시 원점 지내야 됩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네들과 만나는 점이 총 4개에서 끝나야 돼. 3개도 안 되고 5개도 안 되고. 맞죠? 근데 2와 6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게 2와 6을 포함하면서 근데 정확하게는 2와 6에서 부호가 바뀌면서 맞지? 근데 우리는 지금 F6이 음수라 그랬거든. 그럼 F6은 여기 아니냐? 그럼 그곳에서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갈 때? 자, 나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잠깐만.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거? 요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간다. 얘들아,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3참수야. 언젠가는 뚫고 올라가겠지. 저 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쳐보자. 그래서 여기서 딱 뚫고 지나가면서 그 값이 생기는 거야, 6에서.
맞죠? 근데 이미 만나는 교점 몇 개 발생했어? 한 개, 두 개. 이제 더 이상 교점은 두 개 더 나오고 끝나야 된다. 근데 반드시 한 곳 어디? 2에서 만나야 되지. 그럼 2에서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2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 하자? 0에서 어차피 지나가야 되니까 접하게 지나가 버리자. 가능, 불가능? 일단 요것만 생각하면은 가능, 불가능? 교점의 개수 4개 만족했고 그 중에 2와 6에서 뚫고 지나가면 여기 2다잉. 2와 6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그 값을 만드는 거 만들었고 맞지? F6이 음수인 거 만들었고 F0이 0인 거 만들었어. 다 만족했지 뭐 하나 빼고. 자, 절대값 F 빼기 절대값 T 한번 생각해봐. 절대값 F와 절대값 T. 절대값 T는 당연히 이걸 거니까 절대값 F는 어떻게 생겼겠어? 삑, 삑, 삑.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봐. 어때? 절대값 F가 밑에 있지. 깨집니다. 음수 나오잖아. G2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 나오잖아. 이해됐어? 탈락. 그럼 두 번째, 여전히 아직까지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해보자. 아까 말했듯이 F6이 음수니까 기왕 만나는 거 여기에서 여기 6에서 만나볼 거야.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보자. 근데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하면 안 돼. 그지? 그 값을 가져야 되거든. 그럼 뚫고 지나갔어. 그러면 여기서 또 뚫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지. 뭐야? 이미 벌써 교점이 3개나 발생했어. 2에서 또 교점 발생하면서 여기서 또 교점 발생하는 순간 이거는 교점 5개. 불가능합니다. 교점을 4개에서 끝낼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교점. 알았니? 그래서 탈락. 이해됐음?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아예 불가능한 거야. 됐니? 지워도 돼? 밑에 그래프들. 옮겨 정리할 사람들은 지금 빨리 그려. 요 2개 지우게. 자, 요번에는 요 두 번째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뭐 F6이 양수인 거. 그럼 양수는 뭐야? Y는 X와 만나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방금처럼 결국은 fx가 누구랑 만나는 y는 x랑 만나는 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게 총 4개의 교점이 나와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f6이 양수니까 기왕 6에서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 양수에서 y는 x와 만나면서 당연히 지나가야 되겠지. 맞지? 여기서도 깨지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아까랑 마찬가지야. 0도 지나가야 되는데 2도 지나가야 되고 6도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여기서 또 생기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0을 지나갈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이 점과 이 점은 어떻게 동시에 다 지나냐. 그래서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로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아니라 F6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끝나. 대신에 또 지나가야 되는 2를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물론 이 두 가지는 사실 굳이 안 나눠도 돼. 알았지? 잘 봐. 6에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에 또 2가 있거든. 여기도 2가 있거든. 여기 6이 있고. 알았죠? 자, 여기도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2에서 처음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0에서도 지나가야 되잖아. 맞지? 그리고 요거 알아둬야 될 게 만이라고 한 적은 없다. 다른 곳들도 그 값이 될 수는 있어. 알았지? 만이 아니잖아. 2와 6에서는 반드시 그 값을 가져야 합니다지. 거기에서만 그 값을 가지서는 아니라서 다른 곳을 뚫고 지나가도 돼. 어쨌든 2와 6 사이에 2와 0 사이에 있는 어떤 놈을 뚫고 지나가면서 여기서 접하는 거 하나. 또 여기서는 이 전에서 뚫고 지나갔으면서 2에서 또 뚫고 지나가면서 여기서 접하는 거 하나.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 뭐만 지어야겠나? 됐나? 그럼 끝. 자, 가보자. 교점은 일단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만족하지? 근데 이 두 개는 내가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게 어차피 원점에서 y는 x랑 접하는 거 똑같고 6 뚫고 지나간 거 똑같고 2 뚫고 지나간 거 다 똑같아. 그냥 다른 마지막 하나의 근이 2와 6 사이에 있냐 0과 2 사이에 있냐라서 사실은 구분은 너희들이 안 해도 돼요. 지가 알아서 2와 6 사이에 있는 근은 뭐 나올 거야. 알았지? 근데 나는 여기서 이거 하나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풀었어.
뭐? 잘 봐. 이거 생각해봐. 뭐예요? 이거. 이게 뭔데? fx라는 함수랑 누가 만난 점들 찾은 거야.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x가 만나는 거지. 그것이 최고책에서 f 거 따라갈 거니까 그냥 a 신경 쓰지 말아 봐봐 잠깐. 자, 그럼 뭐 한다? 0과 6에서 접하는 거 아니냐? 맞지? 정확하게 0에서 접하고 x는 6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근이 누구야? 0, 0, 6 아니냐? 세근의 합이 얼마? 6. 맞지? 세근의 합이 얼마? 6. 그럼 이번에는 어디를 좀 보냐면은 이것들 이게 아닌데? 이것들 봐봐. 이건 뭐야? fx라는 함수랑 마이너스 x가 만나는 점을 보고 싶은 거지. 최고책에서는 당연히 f가 따라가겠지. 만나는 점이 어디야? 0과 여기를 내가 k라고 적어볼게. 그리고 2잖아. 자, 요거 이항시켜서 얻으면 f고 요거 이항시켜서 얻으면 어쨌든 f지. 근데 얘가 0 되도록 하는 근을 한번 잘 생각해봐. fx라는 식에다 x를 더했고 fx라는 식에다 x를 뺐어. 누구만 바뀌어? 1창만 바뀌지. 그러면 2창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3차 방정식의 2창의 계수의 의미가 뭐야? 세근의 합이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나 세근의 합은 똑같아요. 얘가 006이면 얘는 당연히 024야. 그래서 얘는 아닌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설명 하나 해주고 싶었어. 사실은 여기 있는 값이 k가 4다 아니다 중요해 안 중요해? 사실은 안 중요해. 좀 이따 결과를 보면 알 거다. 근데 뭐 혹시나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구해야 될 때도 있을 거니까 그거를 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어. fx와 1차함수가 만나는 점은 있잖아. 그 어떤 걸 잡더라도 최고책에서 바뀌지 않고 2차의 계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점은 다 똑같아요. 뭔 말 알? 끝. 정확한 교점의 합은 똑같다는 얘기지. 뭔 말 알? 끝. 여기까지. 됐나? 신기하지? fx를 함수가 있어. 봐봐. 자, 어떤 1차 함수와 만나는 세근의 교점은 어떤 1차 함수와 만나는 세근의 교점과 일치하고요. 어떤 직선과 세점에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의 합도 일치하는 거야. 어떻게 잡더라도 다 똑같아. 한근, 중근. 다 합은 일치하는 거다. 뭔 소리인지 알겠니? 뭔 소리인지 알겠니? 그거 상식으로 알면 되게 편해. 직선이면은 2창을 건드리지 않거든, fx. 알았죠? 3창과 2창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알았지? 그거 상식으로 알면 되게 좋아. 이거 내가 설명한 적 없었을 거라 아마.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거인 거 알았고 여기가 4인 것까지 알았네. 그럼 fx의 19하는 시간 문제지. 끝.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알았지요? 그럼 이제 f8 구하는 게 답이니까 뭐 답은 끝났지? 최고차의 개수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끝났지 너네들은. 알았죠? 여기까지. 자, 21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리미트까지는 너네 할 것 같지? 그지? 왜? 얘 때문에. 근데 그거를 붙이는 것 자체는 좋은데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돼. 자, 일단 간다.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그냥 f'x입니다. 얘는요, 그냥 0일 뿐이에요. 얘는요, 2분의 1 f'의 0에 플러스 0 마이너스 2. 그냥 마이너스 2네. 여기도 f'이 0이구나. 자, 그러면 요 녀석의 부등식만 다시 풀어보면은 넘어가자. 그럼 뭐야? f'의 0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근데 여기서 f'의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며. 결론. f'의 0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해.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fx의 식을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아주면은 얘는 결국 미분을 해서 0을 넣어주면은 b의 범위가 나온 거야. 여기서 이 b의 범위가 어디서 어떻게 뭐를 가지고 쓸지를 감이 안 오거든. 그런데 여기서 사실 리미트로 성질을 썼지 이 식 자체가 성립한다라고 쓴 건 아니었잖아 처음에. 그러면은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미분을 해서 2 넣어봐. 2 나눠봐. 2분의 3x 제곱 2분의 2ax 2분의 b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2 여기도 그대로 다 넣는 거야. 8x의 3승 4ax의 제곱 2bx 플러스 c 빼기 c f0이 c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2x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x 4승. 자, 그러면은 좀 식이 지저분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면서 정리 좀 하자. 자, 일단 좌변. 이 녀석은 2분의 5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로 남겨놓고 이 녀석은 일단 2x, 2x, 2x를 다 나눠봅니다. 4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야. 맞지? 그러면 이 연립 부등식을 풀 때 너네들은 왼쪽에 있는 두 개는 그냥 a, b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좌변도 우변도 다 2차라서 그냥 2차 부등식을 풀면 돼. 뭐 하도록?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두 번째, 요 부등식을 또 다시 풀어주는 거야. 그런데 1번 부등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2분의 3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항상 성립한다니까?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을 쓰면 되겠지. 양변에 2배를 해서 4분의 d를 쓴다고 생각할게. 알았죠? 양변에 2배를 해서 4분의 d를 쓴다. 2배 주면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4, 얘는 2ax. 판별식 써보자. a제곱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가 나오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면 되는데 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힌트는 바로 2번 부등식이야. 2번 부등식 이거 어떻게 풀 건데요 선생? 기억 안 나? 도함수의 활용 3에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을 내가 풀었던 걸 생각해보면 미지수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좌변으로 넘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부등식 자체를 x 4승 마이너스 4x 제곱이 2ax 플러스 b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함수와 함수에 대한 얘기로 풀면 돼. 이 4차 함수가 항상 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 돼. 그때 요 좌변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봐.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남으면서 인수분해가 또 되지. 그러면 뭐야? x 플러스 2, x제곱, x 마이너스 2. 뭐야? 마이너스 2에서 뚫고 지나가고 0에서 접하면서 2에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4차 함수의 생긴대야. 알았어? 요거보다 아래쪽에 직선을 그려주면 돼.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힌트가 사실 앞에서 나왔어. 뭐? 바로 y절편이 마이너스 4가 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필 저 마이너스 4가 어디 있을까? 여기 극소값을 구해봐. 미분을 해서 0대 들어가는 x를 찾아봐. 어디에요? 루트 2야. 이거 1대 루트 2로 설명하신 쌤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나는 안 하니까 빼면은 루트 2 넣어봐. 4 빼기 8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는 이놈의 y절편 b를 마이너스와 0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진짜 0과 마이너스 사이에 있으면은 그 어떤 직선도 이 4참수보다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 유일하게 딱 가능한 거는 이거 하나 있어. 아, b가 마이너스다. 기울기는 0. 그럼 fx 완성이야.
되냐? 요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음? 어렵지? 근데 문제 자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일부러 저렇게 놀아놓은 거겠지. 그 조건을 찾아가는 게 너희들의 역할인 거고. 자, 21번 다시 말하지만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 쉬워서 그렇지 처음에 너네한테 이거를 만들어 가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 알았지? 근데 요 부등식을 푸는 거, 미지수가 있으면 다 우변을 넘긴다. 이런 부등식 만들어 가는 거. 그런 것들에서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수업 때 했던 얘기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알았죠? 자, 역시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 좀 해주세요. 빨간색 카드 한 장, 파란색 카드 한 장, 노란색 카드 3장, 보라색 카드 3장. 이 8장의 카드를 어쩌고저쩌고. 자, 나의 조건이 생각보다 좀 빡세. A, B는 적어도 한 장을 받는다. 6건을 떠올릴 수 있음. 근데 문제는 뭐다? A가 받을 수 있는 카드의 종류가, 가지수가 뭐? 3가지 이하. 그지? 그러면 이걸 6건을 풀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너희들이 스스로 정해야 돼. 근데 3가지 이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적어도라는 말은 없지만 많아야 3가지다. 뭐 꼭 거꾸로 생각이 되지만 가지수 자체가 종류가 총 4개잖아. 3가지 이하라고 하면은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다 찾아야 되고. 맞지? 거꾸로 가려고 하면 전체에서 뭐 하면 돼? 4가지 다 받는 거를 빼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6건이 빠르기는 해. 근데 가에서도 6건, 나에서도 6건이기 때문에 6건을 단정 짓기는 좀 그렇고 실험을 해봐야지 사실. 그지? 이거를 그래서 6건으로 풀 것인가 그냥 풀 것인가. 응? 그거를 가지고 먼저 처음에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그냥 이거를 그냥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봐야지라고 하기에는 사실 케이스가 너무 많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 일단은 뭐 해보자. 그냥을 한번 고민한다. A가 받을 수 있는 종류라고 해야 되나? A의 가지수라고 해야 되나? 종류라고 부를게. 1가지인 거, 2가지인 거, 3가지인 거. 근데 문제는 1개를 받는 거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A가 받는 종류가 2가지라고 생각해봐. 빨간 카드가 지금 한 장 있고 파란 카드가 한 장 있고 노란 카드가 3장이 있고 보라색 카드가 3장이 있는 상황이야. 맞죠? 그럼 A가 2개를 받는다고 치자. 한번 생각해봐. 빨간과 파랑을 받으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빨간과 옐로우를 받아. 거기서 블루와 옐로우는 사실은 똑같은 경우니까 둘 다 한 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또 뭐 해야 돼? 노란색 카드를 한 장 받은 거, 2장 받은 거, 3장 받은 거에 따라 가지수가 또 달라져. 다. B를 고민을 할 때, C를 고민을 할 때 다 달라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결국 케이스 나누기로 그냥 계산을 해봐야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가지수가 들어가서 이건 사실 불가능해. 그래서 6건을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를 뭐로 잡을 건데 그게 이제 뭐 정혁이 말로는 이제 정혁이가 풀었던 걸로는 가 자체를 하나의 전체로 바라본 거. 그것도 좋고. 알았죠? 나는 일단 그걸 조금 더 단계로 뜯어서 일단은 전체에서 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뺄 거다. 뭐? A가 카드를 받지 않은 거. 그 다음에 B가 카드를 받지 않은 건 뺄 거야. 사람이 3명이지. 거기서 또 뭐 있어? A가 받지 않은 것 중에는 B가 받지 않을 수도 있지. B가 받지 않은 것 중에는 A가 받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그거는 뭐 한다? 다시 더하는 거야. A가 받지도 않고 B가 받지도 않는 거. 즉 오직 C가 다 받아간 거는 또 다시 더해줘야 되겠지. 이해됐음? 그거 자체를 일종의 가의 해석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중에서 또 6건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가를 만족한 것 중에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상황을 뺄 거야. 그러니까 A, B가 하나 이상 받아가는데 한 장 이상 카드를 받아가는데 A가 4종류 다 받은 거는 제외해야지 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6건으로 들어가야지. 알았나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에서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 싹 다 전체 경우에서 뭐야? 빨간 카드, 파란 카드, 노란 카드, 보라 카드 순서로 각각 갈게요. 빨간 카드 한 장 누가 받아갈래? ABC 3명 중 하나. 파란 카드 누가 받아갈래? ABC 3명 중 하나. 노란 카드 3장 ABC한테 어떻게 나눠줄래? 3명의 사람들을
불러야지 중복 조합으로. 왜? 중복해서 2장 이상 받아가도 됩니다. 조합. 어차피 노란 카드들은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는 똑같아요. 노란 카드 몇 장? 3장. 그래서 3번 부르면 돼. 3명을. 누구도 마찬가지. 보라색 카드도 똑같아. 빼자. A가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뭐야? B, C한테만 나눠준다는 얘기지. B, C한테 나눠줄 거야. 둘. 그리고 2명의 사람들을 노란 카드 3장만큼. 2명의 사람들을 보라 카드 3장만큼 불러야지. 그 다음에 B가 안 받는 것도 어때? 똑같겠지. A가 안 받는 거나 B가 안 받는 거나. 야! 차영아! 그러고 나서 다시 더해야지. 뭐 C한테 다 나눠줘. 그거는 없애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은 2번이나 빼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살짝 더해준 것 뿐이지. 맞죠? 오직 C가 다 받아가는 거 하나. 알았죠? 그 상황까지 하면은 이제 가의 조건 만족한 거야. 자, 이제 2번째. 빼기로 들어간다. 여기는 뭐 들어갈 건데? 일단은 가는 만족한다며. 맞지? 맞지? 여보세요? 맞죠? 가는 만족한다며.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 오케이? 그 중에서 뭐 하자? 제외하는 걸로 뺀 거잖아. 뭐 가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A가 4개의 카드, 4종류의 카드를 다 받아가는 거는 제외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뭐 해줘야 돼? 일단 내가 빼야 되는 대상이 뭐야? A가 4종류 다 받아가는 거. 빨간 카드 하나밖에 없잖아. 그 A가 가져간 거야. 파란색 카드 A가 가져간 거야. 맞지? 그럼 이제 노란색 카드랑 보라색 카드 한 장 한 장씩은 A가 미리 받아간 거야. A가 4종류 다 받아가는 거니까. 일단 이거. 맞죠? 그럼 뭐야?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순서로 계산을 해보자. 빨강은 이미 하나 끝났어. 뭐? 누구야? A가 받아갔거든. 파랑도 A가 받아갔거든. 그럼 노란색 카드는 3명을 남아있는 카드 2장만큼만 부르면 되잖아. 왜? 한 장은 A가 받아갔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받아갔거든. 근데 그냥 이것만 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는 왜? A는 미리 다 받아갔지만 B는 못 받을 수도 있잖아. 3명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부르잖아. A, B, C. 그렇다고 B를 미리 한 장 나눠주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B는 노란색 카드 한 장만 받을 수도 있고 보라색 카드에서만 받을 수 있고 노란색, 보라색을 다 받을 수도 있잖아. 미리 나눠준다면 누굴 나눠줄 건데? 노랑만 나눠줄 거야? 아니잖아. 보라만 나눠줄 거야? 아니잖아. 그걸 다 케이스 나눠서 미리 나눠주게 할 바에야 그냥 다 나눠준 다음에 그 중에서 뭐 B가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빼자.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냐? 계산해볼까? 첫 번째 녀석 9 곱하기 3H3이 얼마야? 5C3이니까 5C 10이죠? 얘는 4 곱하기 2H3이 얼마야? 이것까지 해서 8 미를 곱할까? 2H3이 얼마야? 4C의 3이니까 4네? 이 괄호는 안 쳐도 된다. 뒤에 거는 3H가 얼마예요? 4C의 2죠. 6이네. 2H는 얼마야? 3C이니까 3이네? 다시 한번. 그래서 얼마예요? 900에서 32에다가 4배. 128. 다시 1 더하고 빼기 36 빼기 9, 27 빼자. 알았죠? 요들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127, 마이너스 154, 900에서 마이너스 154 빼봐. 얼마야? 746이 되겠네. 알았냐? 요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어? 끝. 왜 전략을 이렇게 짜기 시작하는지. 나 이거 6건 쓸 거야. 그냥 계산할 거야. 케이스 나눠서. 그것부터 전략을 짜고 시작을 해야 된다. 왜 6건으로 하기 시작했는지 거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6건을 쓰면 되겠다. 그치? 자, 6건 써봐 라고 하면은 난이도는 뚝 떨어져 사실. 6건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판단하는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알았죠? 보자. 30번. 이 문제는 어떠니? 학생 A는 숫자 1, 8이 적혀있는 카드 2장 중에서 이밀로 카드를 선택해서 선택한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8일 때만 내려놓고 B는 2, 3, 4, 5, 6, 7이
하나에 적혀있는 카드 6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한 게 어쩌고저쩌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내려놓고 그때 Q를 받아갔는데 뭐 어떻게 받아갔는데 Q래. 카드를 내려놓은 사람이 둘 다 카드를 내려놓으면은 더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사람이 Q를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명이 카드를 내려놓으면은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 받아간대. 그 다음에 둘 다 안 내려놓으면은 받아간 사람은 없대.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예요? A가 Q를 받을 확률을 먼저 찾아보래. 자, P부터 생각해보자. A가 받아갈 거야. 그런데 첫 번째, A가 뭐 할 수도 있어. 8을 뽑아가지고 뭐 했어? 내려놓을 수 있잖아. 다시 뭐라고? A는 어떻게 내려놓는데? 선택한 숫자의 카드가 8이면은 내려놓는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A가 8이 아니라 1이 나왔어. 그러면 뭐야?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때 어쨌든 P, 내가 찾는 P는 뭐다? A가 Q를 받아가는 확률. 자, 가보자. A가 내려놨어. 맞죠? 그러면은 A가 내려놓은 상황에서 A가 Q를 받아가려면 B가 A보다 더 작은 카드를 내려놓아야 되겠지. 맞냐? 왜? B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B가 받아가겠지. A만 카드를 내려놓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다? B가 8보다 더 작은 수의 카드를 뭐 해야 돼? 내려놓아야 되는데 B가 가진 카드 자체가 뭐야? 다 8보다 작지. 그럼 B는 내려놓기만 하면은 무조건 A가 받아가겠네. 그래서 뭐 한다? 일단 2분의 1의 확률로 A가 8을 뽑은 다음에 B는 전체 6개의 카드 중에서 N보다 작거나 같은 카드일 때는 내려놓는 된다. 오씨, 근데 N이 뭔데요, 선생? 상관없지. N이 만약에 5면은 5 이하 4개. N이 만약에 7이면은 7 이하 6개. N이 만약에 3이면은 3 이하 2개. N이 3이면 2개, N이 5면은 4개, N이 7이면 6개. 뭐야? N-1가지의 방법으로 내려놓네. 이해됐어? 두 번째. 만약에 A가 1을 뽑아서 내려놓지 않는다면 뭐 해야 돼? B가 내려놓을 때 가져갈 수 있어, 없어? 가져갈 수 있죠. 그 다음에 B가 내려놓지 않으면 둘 다 못 받아가니까 A는 Q를 받아가지 못하는 거지. 맞죠? 역시 뭐다? B가 내려놓기만 하면 가능한 겁니다.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1 똑같네. 둘이 더 해보자. 얼마예요? 6분의 n-1. 이제 P 계산한 겁니다. 알았어? 이번에는 Q를 찾아가 보죠. 뭐? B가 Q를 받을 확률. 그래도 결국 뭘 기준으로 나누자? A가 8을 뽑아서 내려놓았어요. 두 번째, A가 1을 뽑아서 내려놓지 않았을 때. 자, 간다.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 뭐? B가 받아가는 걸 찾아가는 거거든. 자, 어떻게 하면 돼? B는 내려놓지 않으면 됩니다. B도 내려놓는 순간 그거는 무조건 A가 B를 받아가는 거지. 왜? A 숫자가 크니까. 8. 맞죠? 그러면 B는 내려놓지 않으면 됩니다. 자,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얼마? 1 마이너스 그냥 6분의 n-1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는 거 아니면 내려놓지 않는 거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A가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B가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지. B가 안 내려놓으면 둘 다 못 받고. 맞죠? B가 내려놓는 순간 그건 A가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는 없어.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돼. 이게 Q야. 근데 PQ가 어떻대? 똑같아. 그러면 끝났죠. 6분의 n-1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6분의 n-1이랑 똑같다. 알았지? 그럼 양변에 몇 배? 12배를 해서 그냥 1차 방정식 풀면 끝나겠죠? 얼마야? 9. n은 3. 끝. 그럼 n 나왔으면 p는 끝났지. 6분의 2. 알았니? 끝. 여기까지.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이 아마 80 나올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자, 올해 구모 잘 다시 한번 꼭 잘
잘 한번 풀이해봐라. 알았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다음. 작년 구모 내가 실수로 줘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질문이 생겨버린 작년 구모 한번 봅시다. 몇 번? 21번 보자 그랬죠? 그냥 확대하자. 괜찮다. 오, 약간 올해 구모 그 아까 21번이었나? 그거랑은 살짝 느낌 비슷하지 않니? 아이고. 어떻게 하더라? 알겠다. 치워. 요거지? 자, 최고 차이가 생기는 삼차함수. 뭔가 부등식. 맞지? 이거 가지고 풀어달래. 어차피 x에다가 k를 옆에 k가 살짝 잘렸네. k에 대하여 그럼 정수가 들어갔다는 사실 말고는 사실 저 k가 들어간 게 크게 의미는 없겠다. 맞지? 맞죠? 정수가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힌트가 될지 함정이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인 거랑 뭐 크게 다른 게 뭐야? 그죠? 그 생각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어쨌든 그래서 f 프라임의 3을 찾아봅시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님? bk-8 k 플러스 2 k 그냥 무지성으로 넣어봐. k 플러스 2에 3승 a k 플러스 2에 제곱 b k 플러스 2 플러스 c 빼기 k의 3승 ak의 제곱 bk 마이너스 c 나누기 2 그지? 그리고 여기는 4k 제곱 그러면 너희가 아직까지 식 정리는 안 했지만 가운데 결국 k에 대한 3차식? 아니 2차식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은 그 2차식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여기도 k에 대한 2차식일 뿐이잖아. 그럼 이것도 뭐야? 결국 k에 대한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그럼 판별식으로 풀면 끝나겠네. 둘 다 1번도 2번도. 맞죠? 그럼 끝나겠네. 여기까지.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거는 막 f 프라임도 들어오고 해서 막 리미트도 넣고 뭐 해봤지만 작년 거는 그냥 때려 넣으면 끝나는 문제인 것 같아. 식 정리가 지저분할 뿐. 알았지? 여기 정리를 해야 되잖아. C는 사라지고 BK는 사라지지. HK 제곱도 사라질 거야. K 삼성도 사라질 거야. 그럼 남은 것만 써줄 때 얘 뭐 남아? 6K 제곱 12K 플러스 8.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남아? AK 제곱은 사라졌고 4AK 플러스 4A 남지. 플러스 2B 남지. 남의 다 사라졌잖아. 맞죠? 그럼 여기만 2로 나누면 끝나네. 한 번 더 쓸까? 2K-8 얘는 3K제곱 플러스 4로 묶었을 때 K에 대한 1차항이 만들어지는데 2로 나눌 거니까 2로 묶었다 치면서 여기는 3A 그 다음에 상수항도 마찬가지 2로 다 약분이 가능합니다. 2A, B, 4 여기는 4K제곱 플러스 14K 그래서 정수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어쨌든 1번과 2번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오늘처럼 4차 이런 게 생긴 것도 없잖아. 다 2차잖아. 되지? 끝. 여기까지. 내가 봤을 때 너네가 이런 문제들에서 구분을 좀 지어야 되는 건 어디서 구분을 지어줘야 되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 미지수를 각각의 항에 개수에다 붙일 것이냐 인수 정리를 쓸 것이냐 거기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 근데 실제 수능이라면 인수 정리를 쓰는 문제가 더 많을 거고 평가원 기출은 지금처럼
오늘 것처럼, 오늘 거래. 이번 달 것처럼 AX 3승, 뭐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걸로 잡는 게 좀 많은 느낌 아니냐? 물론 수능은 어떤지 몰라.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인수정리가 나올 수도 있다. 알았지? 거기서부터 사실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됐나요? 이 문제 풀은 여기까지.